안녕하세요. 제니퍼의 뻔한 인문학 제니퍼입니다. 오늘은 강남역 상권을 분석함을 통해서 상가의 경제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미 슝슝슝, 유익한 정보 슝슝슝, 바로 시작합니다. 강남역 상권은 유동인구 기준으로 서울에서도 최상급의 상권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서울의 대표 상권이자 가장 번화한 이곳은 그 명성에 걸맞지 않게 지루한 곳이기도 합니다. 강남역에는 새로운 것이 없는 거죠. 강남역에서는 딴 지역에서 이미 성공한 아이템들이 골목에 자리 잡고 있고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흔한 상점들이 단지 규모만 키워서 자리 잡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강남역이 이처럼 흔한 상점들이 가득하게 된 것은 비싼 임대료가 큰 몫을 차지합니다. 임대료가 높은 곳은 위험 회피적인 사업자와 가게만 들어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가게들은 다른 곳에서 이미 성공을 해서 인지도를 확보한 아이템인데 규모를 더 키워서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강남역에 어쩌면 조금은 뻔한 가게들만 들어서는 이유입니다. 강남역의 임대료가 얼마나 높은지는 2016년 초 파리바게뜨와 누레주르의 철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리바게뜨는 이미 월세가 7천만 원 시절부터 적자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포를 계속 유지해온 이유는 사람들이 워낙에 몰리는 곳이어서 대형 점포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광고판 효과가 나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임대료가 비싸도 너무 비쌌어요. 일반적으로 임대료가 과도하게 오를 경우에는 사업자가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동공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심의 인구는 감소하고 외곽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압구정 로데오가 그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그런데 왜 강남역 상권에서는 동공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해답은 강남역 상권이 가지고 있는 압도적인 지리적인 우위에 있어요. 그것도 그냥 지리적인 우위가 아니고 대체 불가능한 우위예요. 강남역은 주변의 오피스타운 사이에 홀로 자리한 그런 번화한 상권이에요. 아주 특수한, 대한민국에서 유일무이할 정도의 그런 상권이죠. 신촌, 홍대 등의 상권들은 인근 지역의 배후지와 그리고 또 대체지가 갖춰져 있지만 강남역 주변에는 비길만한 대체지가 없어요. 더군다나 교통의 요지로 수원, 성남, 용인, 하남 등의 수도권 동남부뿐만 아니라 사실상 수도권 전역을 커버해요. 이런 교통 조건 때문에 강남역은 많은 사람들의 모임 장소 제1순위에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정도의 우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동공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끊임없이 유동인구가 모여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것은 강남역의 건물주와 임대인에게 매우 좋은 조건임에 틀림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나 유동인구가 몰려드는 지역은 가치가 매우 높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것은 익숙한 것들만 자리할 수밖에 없고 높은 진입 비용으로 인해서 다양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매력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이죠. 새로운 게 없고 늘 보던 게 크기만 키워가지고 온 거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다른 대부분의 상권들은 강남역만큼의 희소성과 독자적인 입지를 가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상권과 건물이 가진 내재 가치보다 임대료를 막 더 올릴 경우에는 그 지역을 중심지로 들어선 많은 상점들이 주변의 저렴한 곳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그곳은 빈자리로 남아서 침체로 이어지게 되는데 강남역은 주변에 대체지가 없다는 지리적인 우월성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 쭉 우위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제니퍼의 펀한 인문학 제니퍼였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